안녕하세요, 타이칸 오너입니다. 차 컨텐츠를 얼마 전에 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잘 나왔더라고요. 소문이 나는 바람에 차 이야기 2로 찾아뵙는다는 약속이 일찍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이야기로. 제가 오늘 소개할 차는 포르쉐 타이칸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 차는 아니고 제 지인이 오늘 녹화 기준으로 6일 전에 출고한 차량입니다. 포장까지 제가 직접 다 베꼈고. 어우, 이 뜯는 이 기분. 내 차도 아닌데. 내 차. 어우, 뜯을 게 더 이상 없지? 지금 현재 킬로수로 300km밖에 아직 안 탄 옵션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1억 9,400만 원에 출고가 된 이 차량의 옵션과 장단점들을 낱낱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대되죠? 고고고! 고고고! 딱 보자마자 포르쉐의 곡선미가 있는데 약간 페라리스러워. 새 차 영상 때 보닛부터 열라고 했죠? 사실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차 키를 보면 이렇게 열립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엔진이 들어가는 공간인데 이 차는 모터로 돌아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있지? 조그만 트렁크가 있고 워셔액 넣는 통 정도 있네요. 여기 트렁크 사이즈가 생각보다 안 커요. 깊이가 뭐 한 이 정도 되니까 90 곱하기 50 곱하기 50좀 되거든요. 아이스박스 하나가 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운동복 가방 같은 거, 더플백 같은 거 넣으면 되고. 브루네 가습기쯤 들어가겠는데? 아,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맨 처음 타이칸이 나왔을 때 호불호가 갈렸던 게 이 부분이 검정색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흰 차 같은 경우는 여기 눈물 자국이 이렇게 나는 것처럼 보여요. 인서트 들어갑니다. 흰 차의 타이칸과 진한 차의 타이칸. 저는 불호거든요, 그 눈물 자국이. 눈물 자국이 있을 거면 달릴 때 이게 뒤로 가면서 유유가 이렇게 되든가. 근데 눈물 자국이 티가 안 나는 컬러라서 칭찬했다. 만족이란 표현을 입 밖 여기까지 나왔는데 만족은 내 차여야 하는 거지. 헤드라이트 뭐 이런 거는 뭐 코멘트 하실 거 없어요? 헤드라이트 잠깐만요. 제가 이 차에 이제 옵션 목록을 따로 받아왔습니다. PDLS 플러스라고 해서 라이트를 켜볼게요. 라이트 어떻게 켜는 거야 이거? 라이트를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다. 네, 뭐 낮이라서 제가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고요. 라이트가 이게 4개로 이런 라이트 같은 거는 전문 리뷰 보세요. 하여간 파나메라와 911의 어떤 중간 정도의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제 정면은 이 정도 했으니까 약간 이제 휀다 쪽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옆면을 보면 전 바퀴 정말 중요시하거든요. 제 차도 바퀴 옵션을 되게 비싼 걸 달았어요. 이 차도 어마무시한 걸 달았습니다. 이게 미션 E 디자인 휠이라고 해서 제 차는 크기라도 한데 이 차는 이 크기에 21인치를 달았습니다. 이게 옵션가가 620만 원. 브레이크 캘리퍼가 흰색인 건 저도 처음 보는데 텅스텐 코팅이 돼 있는 PSCB 브레이크라고 해서 뭐 일반 브레이크보다 더 잘 잡나 봐요. 저는 지금 한 3일 정도 운행하면서 뭐 브레이크가 더 잘 잡힌다 이걸 못 느끼긴 했는데, 아무튼 이 흰색 캘리퍼가 미래형 전기차에 되게 어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조차 옵션 440만 원짜리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장난이 바퀴에만 1000만 원이 들어갔다. 포르쉐 너무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습니다. 그 장난이 심한 거 아니오? 백미러에도 옵션이 있나? 이 새끼들 진짜.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회색이라서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원래 요 컬러랑 요 밑에 컬러가 아마 이런 그냥 일반 블랙 플라스틱이었을 거예요. 원래는 투톤 거울인데 원톤으로 하는 옵션이 80만 원이네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옵션이 밤에 보면은 밑에 포르쉐라고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게 80만 원, 문 열면 들어오는 게 40만 원에서 아무도 인식 못할 만한 옵션이 벌써 120만 원이다. 그리고 요거는 주유구입니다, 주유구. 안 열려요. 왜 안 열리냐? 이렇게 여는 게 아니니까. 사람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이렇게 코 밑에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으로 이걸 싹 지나가면 열리고 닫히고고, 오른쪽이 급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저희 아파트에 이제 한국전력 충전기가 있어서 이게 시간대마다 조금씩 가격대가 다른데 가장 비싼 시간대 기준으로 16,000원 정도를 충전하니까 풀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시간대 기준으로 2만 원이면 0에서 100%까지 충전이 가능하니까 뭐 그냥 일반 가솔린 차량에 비교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2만 원이면 껌이지 뭐. 고구유 기준으로 10분의 1 가격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충전 시간은 한 2시간쯤 걸렸습니다.
충전기 관련 정보는 EV 인프라라는 앱이랑 캡코라는 그 한국전력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용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자기 집 근처에 어떤 전기 충전소가 있고 거기에 몇 개의 빈 공간과 누군가가 충전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 충전이 돼 있느냐 정도 정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전기 충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문제가 되는데 충전소 찾는 게 이제 어렵진 않은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위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래쪽 단자에 이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충전기를 꼽고 충전기를 꼽고 뺀 다음에 이걸 안 닫고 아무 생각 없이 닫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걸립니다. 이게 요거를 안 닫고 뚜껑을 닫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급속 충전하신 다음에는 밑에 쪽 커버를 꼭 닫아주시는 거. 이건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립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 포르쉐 운전하는 사람들 다 알겠지만 요걸 이제 잠가 놓으면은 요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테슬라처럼 아예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는 아니고 밑을 열면은 튀어나오는 이런 거 아시죠?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해서 창틀 없는. 오, 뒷문도 그렇네. 뒷문은 뭐야? 이거 요만큼 남아있는 거 뭐야 이거? 뭐 그렇답니다. 확실히 옆면에 나는 진짜 바퀴바를 놓을 수 없어요. 휠이 커지면 승차감이 나빠진다고는 하는데 약간 나빠진 승차감은 그대로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얘기하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배기가스 나오는 그게 없죠? 마후라가 없죠, 마후라? 마후라 옳지 않은 표현이네요. 머플러가 없습니다. 시거잭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있고 차량용 냉장고 같은 게 여기다 꼽아서 하는 건데 잘 활용하면 어디 여행 갈 때 좋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들어가면 썸네일 각 나왔죠? 저 한 명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차박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차박까지는 못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익스테리어는 뭐 이렇게까지. 외부는 정말로 개인 취향이거든요. 근데 인포테인먼트는 사실상 객관화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에 버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버튼을 그냥 화면으로 다 축약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쓰잘데기 없는 디자인적인 옵션이 거의 추가가 돼 있지 않습니다. 뭐 저 거는 막 우드 막 이런 거 막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저도 6년 동안, 5년 반 동안 이게 있는 옵션을 달았는데 솔직히 감성이에요. 근데 저게 있고 없고는 차량 내부 디자인에 꽤 큰 걸 차지해서 포르쉐 정도를 구매하는 재력 있는 분들은 저 옵션을 한 7, 80% 이상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없으면 되게 민망해. 그리고 내비가 있더라고요, 이 차는. 내비도 없어요. 그것만으로 이 차는 너무 부럽습니다. 이 내비보다 더 유용한 건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고 카플레이를 들어가면은 깔끔하게 티맵이라든가 뭐 구글맵, 멜론, 스포티파이, 전 스포티파이 쓰는데 그런 기능이 요 기능 내가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모니터가 2개잖아요. 이런 외장 하드에 MP4 파일로 인코딩을 한 상태로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 갔을 때 잠깐 차 세워놓고 그 다음에 조금 오게티라면 자막은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영어 잘하는 친구 데리고 가면 되지. 방금 대사 못 알아들었어. 이런 거 되잖아. 그리고 이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옵션입니다. 패신저 디스플레이. 이게 150만 원. 끔찍한 옵션, 나도 이걸 했지만 끔찍한 옵션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게 진짜 최악. 이거 뭔지 알아요? 우리 셀카요? 요 앞뒤 좌석 하는데 70만 원입니다. 이것도 있더라 참. 이 간접 조명 라이트를 파란색이랑 뭐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서 밤에는 꽤나 운치 있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전기차 특유의 회생 발전. 브레이크 밟을 때 헤드와 마찰하면서 날아가는 에너지를 이 회생 에너지로 쓰는 뭐 그런 옵션인데 일반 보통 차를 타던 사람들이 이 옵션을 키면 속도를 줄일 때 약간 이질감이 든다라는 거. 이 스포츠 사운드 끄면은 하고 간다면 이거는 우와 하는 그 소리가 나는 게 디폴트가 끄기로 돼 있어. 이 스포츠 사운드는 꼭 켜셨으면 좋겠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230만 원짜리인데 제 친구가 이거 정확한 오류니까 설명을 꼭 해주라고 한 게 좀 장신인 편인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더 작은 사람이 보면 이게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 시선에 맞게 올라가야 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포지션을 변경하는 옵션이 그거 어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점 찾으니까 되게 신났네 갑자기. 너무
자격지심. 아무튼 아예 안 된다고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요 계기판이 다 디지털 화면이거든요. 요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확장된 지도로 하면 여기 전체가 내비로 쓸 수 있어요. 이거가 왜 내가 열받냐면 내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 항상 좀 까다로운 그걸 갖고 있지만 이 내비를 쓴다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230만 원인 거 치고는 제공받는 거는 23만 원어치도 안 된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싶고, 혹시 제가 뭘 세팅을 잘못했다라는 걸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도 참, 이것도 열받아. 항상 첫 번째 자음이 안 먹어서 센트럴 친다? 그러면 엔트럴이 돼. 다시 줄게요. 첫 번째 글자가 안 먹는 오류가 있습니다. 킹 받아요. 또 있어. 이거 옵션인가 이거? 은근히 덥습니다 이거. 근데 그건 참을 수 있었어. 이게 너무 이뻐. 단점 또 하나 찾았다. 자, 야, 바람 좀 켜봐. 이걸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이게 안 돼요. 멈춰 있어요. 에어컨 버튼을 들어가서 확산, 집중, 개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에어컨 어디로 나오게 할지. 이게 뭐 겉으로 보기엔 되게 그럴듯한 옵션인데 우리가 운전하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만져, 위험해서. 3일간 찾고 찾아낸 결점은 이 정도가 다예요. 너무 부럽다. 운행을 해볼까 이제? 내 차가 1km 안에 한 300원쯤 든다면 이 차 같은 경우는 1km에 60원? 지금 이 스포츠 사운드가 지금 오프가 돼서 그냥 조용한 차처럼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갓길에 세워놨다가 출발해보자. 갑니다. 이거거든요. 배터리가 다 되면은 이제 그 케어해주는 서비스가 있나요, 포르쉐? 내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배터리 배낭을 들고 누군가가 등장한다는 썰이 있는데 그 상황이 안 오도록 노력을 해야죠. 보험에서 뭐 온다고는 들었는데 그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뭐 그때그때마다 레카로 끌고 올 것 같진 않고 급속 충전기 같은 걸 들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승차감은 막 엄청나게 무슨 S클래스 같이 안락하다까지는 아닌데 스포츠카의 성능을 가진 것 중에 가장 나이스한 승차감이 아닐까. 노면의 굴곡 같은 것 적당히 커버해주고요. 승차감은 세단인데 움직이는 건 로드스터예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 감성이 이게 성공의 맛이구나. 막 벅차올라. 처음에 학동 사거리 근처에 중고등학생 애들이 디카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애들이 있어. 슈퍼카 찍는 친구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대더라고. 맛있는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쾌감은 오지만 뭔가 모르는 죄책감이 오는 것처럼 성능 좋은 차량을 타시는 분들, 내가 기름을 땅에다 버리고 있고 대기오염에 대기오염 악화에 기여한다, 약간 이런 죄책감 같은 게 들거든요. 전기차는 연료차를 세려 밟으면서 기름을 낭비하면서 쓸 때의 그 묘한 불쾌감이 확실히 적습니다. 제가 나흘간 이 차를 타면서 고민을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하석진의 소비 생활에 넣고 싶은데 소비가 아니었고 하나의 IT 기기로서 2차 석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이 차 덕분에 전기차가 사고 싶어졌어요. 전기차가 갖고 있는 그 묘한 전자기기 덕후를 만족시켜주는 그 묘한 매력. 저는 사실 자동차의 그 드르렁거리는 소리를 좋아하는 차덕은 아니거든요. 타이칸은 차덕들이 만든 최고의 성능의 전자기기라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제 돈 주고 못 사겠어요. 여유있게 플렉스 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거하게 질러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정말로 재밌습니다. 너무 멋진 장난감인데 카푸어가 되면서까지 탈 차는 아닌 것 같다. 좀 그러기엔 성능이 과잉이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재밌었던 3일이었고 내일이면 전 친구네 집에 갖다 줘야 됩니다. 잘 탔다. 참! 이 차 은근히 웃긴 게 홍대 주차장 골목에다가 주차를 잠깐 세웠는데 1억 9,400만 원짜리 차가 저공해 차량이라고 해서 주차비를 반값으로 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 골프함을 2개나 받았네 이 새끼.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위에서 한 번만 살짝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쉬셨어. 이게 백돌이의